그런데 서류 중간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3억 원이라는 숫자와 함께 담보물건으로 자신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고? 순애는 당황하며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출 신청인 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분명히 자신의 도장과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건 내 도장이야. 그런데 내가 언제? 순애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도장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장과 인감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분명히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저기에도? 순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잠시 후 순애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 전 건강검진을 받을 때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설마 그때 순애는 서둘러 한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자동 음성 메시지가 순애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무료 건강검진 일화에서 받았는데 7억짜리 집이 날아가게 생긴 80살 장순의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노인을 노린 무료 건강검진 빙자 사기.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서류와 도장은 꼭 확인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 무료이니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전남의 작은 읍내에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빛이 마당 한켠의 국화꽃에 은은하게 반짝였죠. 80세 장순애는 허리를 굽혀 물뿌리개로 꽃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손등에도 햇빛이 스며들어 나이테처럼 깊어진 세월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쁘게 피었네. 순애는 국화꽃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국화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심어준 것이었어요. 30년 전 탄광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죠. 매년 가을이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노란 국화를 보며 순애는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집은 요즘 말로 하면 7억 정도 한다고 부동산에서 그랬어요. 하지만 순애에게 이곳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은 집, 아들을 키워낸 보금자리, 그리고 온갖 희로애락이 스며든 삶의 터전이었어요. 대문 앞 감나무도, 뒤뜰의 우물도, 심지어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까지도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네. 그래도 이 집이 있으니 외롭진 않다. 순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외국에 나간 아들은 연락 없이 지낸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끔 전화라도 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끊어진 지 오래였죠. 명절이 되어도 생일이 되어도 연락 한 번 없는 아들 때문에 마음 한켠이 늘 허전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나가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바쁘게 살다 보면 연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 마음을 달래주는 건 이 오래된 집과 마당의 꽃들이었습니다.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여름에는 봉숭아와 채송화가, 그리고 가을에는 국화가 순애와 함께 했어요. 마을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순애 같은 어르신들 뿐이었죠. 그래도 가끔 장터날이면 이웃 어르신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어요. 김씨 아줌마, 박씨 할아버지, 최씨 할머니, 모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마루에 앉았어요.
아침 공기가 차갑고 맑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평화로웠어요. 이런 고요함 속에서 순애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이 집이 있고 이 마을이 있고 함께할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3일 뒤 장터날이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읍내로 향했어요.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나와서 생필품도 사고 서로 안부도 묻곤 했죠. 순애에게는 한 달에 몇 번 없는 소중한 외출이었습니다. 장터 입구에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얀색 대형 버스 한 대가 눈에 띄게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앞으로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버스 옆면에는 무료 건강검진이라는 큰 글씨가 적혀 있었고 빨간 십자 마크와 함께 사랑과 나눔의 의료봉사라는 문구도 보였어요.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 선물도 드립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하얀 가운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화사한 화장을 한 그 여성의 이름표에는 간호사 한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갔어요. 한나는 순애를 발견하자마자 더욱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건강검진 받아보실래요? 완전 무료예요. 한나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말투도 정중하고 친근했어요. 무료라고 하니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변 어르신들이 모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특히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 할아버지와 최씨 할머니도 줄에 서 있는 걸 보니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네, 완전 무료예요. 혈압도 재드리고 혈당도 체크해드리고 시력 검사도 해드려요. 그리고 건강에 좋은 선물도 드린답니다. 한나는 부드럽게 순애의 팔을 잡으며 설명했어요. 그 손길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순애는 마음이 한층 더 누그러졌습니다.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시면 돼요. 인감과 도장만 있으면 금방 끝나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신분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한나는 계속해서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순애는 가방에서 도장과 인감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니 더욱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순애는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좋은 일도 있네. 그러게 말이야. 병원 가면 돈 많이 드는데 이렇게 공짜로 해준다니 고마운 일이지. 어르신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했고 그런 분위기에 순애도 자연스럽게 동화되었습니다. 드디어 순애의 차례가 되었어요. 버스 안으로 들어가니 의료기기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또 다른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한나는 순애를 의자에 앉히고는 혈압계를 팔에 감아 주었어요.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평소에 짠 음식 드시죠? 한나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나 젓갈 같은 거 좋아해서. 그래도 크게 문제 없어요. 이 영양제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한나는 작은 병에 든 알약을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검사가 모두 끝나자 한나는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돼요. 검진 받으셨다는 확인서예요. 서류에는 복잡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글씨가 작아서 순애는 자세히 읽어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나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번 받아보지 뭐. 순애는 마음을 정하고 도장을 꺼냈어요.
한나는 여기요, 여기요 하며 친절하게 서명할 곳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순애는 시키는 대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어요. 인감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찍어 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선물이에요. 한나는 건강음료와 과자가 든 선물 봉투를 건네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나중에 검진 결과도 알려드리고 건강관리 팁도 드릴 수 있어요. 순애는 기꺼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만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버스에서 나온 순애는 선물 봉투를 들고 뿌듯해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모두 만족스러워하며 각자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 의심 많기로 유명한 김씨 아줌마마저도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하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선물 봉투를 열어보며 흐뭇해했어요. 건강음료도 맛있었고 과자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젊은 사람도 있구나. 순애는 한나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을 받은 기분이어서 마음이 벅찼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한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건강검진 해드린 한나예요. 몸은 좀 어떠세요? 한나의 밝고 따뜻한 목소리에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검진을 받은 어르신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일일이 전화까지 해서 안부를 묻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나한테 왜 전화를? 순애가 당황하며 말하자 한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인상 깊으셔서요. 혈압이 조금 높으셨는데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 영양제는 잘 드시고 계시죠? 한나의 세심한 관심에 순애는 감동했습니다. 아들도 연락 안 하는데 처음 만난 젊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잘 먹고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순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혼자 사세요? 외로우시겠어요. 한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애는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어요. 응, 남편도 오래전에 세상 떠났고 아들은 외국에 나가서. 순애는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서 눈시울이 젖어들었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안부 전화드릴게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거든요. 한나의 따뜻한 말에 순애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래였거든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너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후로 한나는 정말 약속대로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할머니, 혈압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짧지만 따뜻한 안부 인사에 순애의 하루는 한결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애가 마당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는데 한나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귤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길에 귤을 좀 가져왔어요. 한나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아이고, 이런 걸 왜? 순애는 당황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고마웠어요. 한나를 마루에 앉히고 보리차를 끓여 대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이 집 정말 좋네요. 한옥이죠? 한나는 집 안팎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응, 남편하고 같이 지은 집이야. 벌써 50년도 넘었지.
순애는 뿌듯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이런 전통 한옥은 정말 귀해요. 값도 많이 나갈 것 같은데. 한나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에서 7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곳이야. 순애의 말에 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그럼요. 추억이 담긴 곳이니까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나중에 관리하기 어려우시면 어쩌실 거예요?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혼자서 이 큰 집을 관리하는 게 점점 힘에 부치기는 했어요. 지붕도 군데군데 새고 마당 관리도 쉽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런 걱정도 없지는 않아. 하지만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지.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아는 분 중에 집 관리 전문가도 있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한나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 김씨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순애야, 오늘 젊은 여자가 너희 집에 왔던데? 누구요? 김씨 아줌마는 평소 마을 일에 관심이 많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아, 지난번에 건강검진 해준 간호사야. 정말 친절한 아가씨야. 순애는 한나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김씨 아줌마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순애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괜히 이상한데 서명하지 마라. 김씨 아줌마의 경고에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괜찮아. 저 아가씨가 얼마나 싹싹한데. 너무 의심만 하지 마. 순애는 한나를 믿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미안했어요. 그래도 조심해. 요즘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던데. 김씨 아줌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부했지만 순애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침대에 누워 한나를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으니 외로움도 많이 덜어졌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착한 사람도 있구나. 순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애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한나가 건강검진 날 받아간 서류에는 단순한 검진 동의서가 아닌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나와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매일 아침 마당에 국화에 물을 주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나는 약속대로 꾸준히 안부 전화를 걸어주었고 가끔 과일이나 건강식품을 들고 찾아와 주기도 했습니다. 순애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대문을 열고 나온 순애는 우편함에 꽂혀 있는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어요. 법원이라고 적힌 봉투를 보고 순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법원에서 왜 편지가 왔을까? 순애는 궁금해하며 봉투를 뜯어보았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서류를 보는 순간 순애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서라는 무서운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거든요. 순애는 손이 떨리며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려 했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들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서류 중간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3억 원이라는 숫자와 함께 담보물건으로 자신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고. 순애는 당황하며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류 맨 아래쪽에 있었어요. 대출 신청인 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분명히 자신의 도장과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건 내 도장이야.
그런데 내가 언제? 순애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도장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장과 인감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더욱 혼란스러워 했어요. 분명히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저기에도. 순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잠시 후 순애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 전 건강검진을 받을 때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설마. 그때 순애는 서둘러 한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자동 음성 메시지가 순애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애는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한번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이상하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순애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한나와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이상했고 갑자기 날아온 경매 통지서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순애는 이웃 김씨 아줌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김 아줌마, 큰일 났어. 순애는 서류를 들고 김씨 아줌마 집으로 뛰어갔어요. 상황을 들은 김씨 아줌마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다고. 김씨 아줌마는 안타까워하며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 아가씨가 설마 날 속인 건 아니겠지? 순애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했던 한나가 자신을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순애야, 당장 경찰서에 가자. 이건 사기야, 명백한 사기라고. 김씨 아줌마와 함께 경찰서에 간 순애는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형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거 요즘 많이 일어나는 사기 수법이에요. 사기? 순애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건강검진 신청서에 정권 위임 문구가 포함돼 있었어요. 그걸로 할머니 모르게 담보대출을 받은 겁니다. 할머니가 도장 찍으신 서류가 사실은 대출 신청서였던 거예요. 순애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게 웃던 얼굴이 날 속이려고 그랬단 말이냐?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따뜻한 관심과 친절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신고 접수된 사건이 몇 건 더 있어요. 형사의 말에 순애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바보였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다른 어르신들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순애는 김씨 아줌마와 함께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생각이었어요. 마을회관에서 만난 박씨 할아버지와 최씨 할머니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건강검진을 받았고 모두 경매 통지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다 당한 거야. 최씨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집이 넘어간다니. 박씨 할아버지도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 사람은 마을회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김씨 아줌마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우리 같이 맞서 싸우자. 억울하게 당할 순 없잖아. 김씨 아줌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순애도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맞서 싸우자.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나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너무 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나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국화꽃에 내려앉는 평범한 풍경조차 예전 같지 않았어요. 김씨 아줌마가 이른 아침부터 찾아왔습니다. 순애야, 어젯밤 잠은 잤어? 걱정스러운 표정의 김씨 아줌마를 보며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숨도 못 잤어. 계속 그 아가씨 생각만 나더라고. 오늘 다시 경찰서에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변호사도 만나봐야 해. 김씨 아줌마의 제안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한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어제 만났던 담당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조사를 더 해봤는데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형사는 파일을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한나라는 사람, 진짜 이름은 김민정이에요. 가짜 간호사 자격증을 사용했고 벌써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건의 사기를 저질렀어요. 형사의 말을 들으며 순애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도 가짜였고 간호사라는 것도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동안 나한테 해준 모든 말들이.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모두 계획된 거예요. 할머니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연기였던 거죠. 형사의 말에 순애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씨 아줌마가 재빨리 순애를 부축했습니다. 건강검진 신청서에 정권 위임 문구가 포함돼 있었어요. 그걸로 할머니 모르게 담보대출을 받은 겁니다. 형사는 복사된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순애가 도장을 찍었던 그 서류였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 정말로 위험한 내용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순애는 자신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씨 아줌마의 경고를 듣지 않고 너무 쉽게 믿어버린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워낙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사기단은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건강검진을 핑계로 어르신들에게 접근한 다음 신뢰를 쌓기 위해 몇 주 동안 꾸준히 연락하고 선물도 가져다 드리죠. 그렇게 완전히 믿게 만든 다음 서류에 도장을 받아내는 거예요. 순애는 한나가 가져다 주었던 귤과 건강음료, 그리고 따뜻한 안부 전화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웃던 얼굴이 날 속이려고 그랬단 말이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형사의 말에 순애는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경매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집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온 순애와 김씨 아줌마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와 최씨 할머니도 이미 와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경찰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고 모두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다 바보였어. 최씨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집이 넘어간다니.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지? 박씨 할아버지도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내 집도 3억 대출이 잡혀 있대. 어떻게 갚아야 하나? 순애는 다른 피해자들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같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당했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특히 최씨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더욱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김 씨 아줌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보자. 무료로 변호사를 연결해준다고 들었어. 김 씨 아줌마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사건 내용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순애의 간절한 질문에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 무효 소송을 걸어야 해요.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박 씨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사기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요. 예를 들어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다거나 허위 설명을 했다는 증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순애는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한나가 가져다 준 귤 상자가 아직 집에 있어요. 혹시 그게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는 눈을 반짝였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지문이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김 씨 아줌마도 기억해냈습니다. 우리 집 옆에 사는 청년이 그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 건강검진 받는 모습이 찍혔을 수도 있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져요. 순애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김 씨 아줌마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우리 같이 맞서 싸우자.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래, 맞서 싸우자.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나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이제는 싸울 의지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나온 네 사람은 곧바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순애는 김 씨 아줌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한나가 가져다 준 귤 상자를 찾았어요. 다행히 상자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포장 비닐에는 여러 개의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경찰서에 가져가면 한나의 지문과 대조해 볼 수 있을 거야. 김 씨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비닐을 비닐봉지에 담으며 말했어요. 순애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마워했던 귤이 이제는 한나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다니. 다음으로 두 사람은 옆집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2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은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마을 어르신들을 잘 챙겨주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상황을 설명하자 청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찍은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청년은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더니 한 달 전 촬영한 영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있다. 여기 있어요. 영상 속에는 한나가 어르신들에게 무료예요. 완전 무료예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유도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순애에게 간단한 서류예요.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이 영상이면 충분해요. 김 씨 아줌마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청년은 흔쾌히 영상을 복사해서 USB에 담아주었어요. 할머니들이 억울하게 당하시면 안 되죠. 제가 법정에 가서 증언도 할 수 있어요. 증거를 확보한 순애는 다른 피해자들과 만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박 씨 할아버지도 한나가 가져다 준 건강음료병을 보관하고 있었고 최 씨 할머니는 한나가 준 과자 포장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증거들이지만 모두 모으면 큰 힘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한나를 체포했다는 것이었어요. 귤 상자의 지문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한나의 정체와 사기 행각이 모두 밝혀진 것입니다. 김민정, 진짜 이름은 김민정이에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왔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나가 잡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배신감이 또다시 밀려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해요.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걸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거든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증거가 충분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경매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 경매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재판 준비를 하면서 순애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이장님도 나서서 진술서를 써주었고 마을 이발소 사장님은 그날 건강검진 버스를 목격했다는 증언을 해주었어요. 심지어 읍내 슈퍼 사장님도 한나가 과일을 사간 영수증을 찾아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단합하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김씨 아줌마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순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니 용기가 났어요. 재판을 앞두고 순애는 남편의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 지킬 수 있을까요?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이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순애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끝까지 싸워봐.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의 국화에 물을 주었습니다. 꽃들이 더욱 싱그럽게 피어 있는 것을 보며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남편한테 면목이 서겠네. 순애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재판은 내일이었지만 순애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이른 아침부터 찾아왔어요. 순애야, 오늘 기분이 다르네? 얼굴이 밝아졌어.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물론이지.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데 진리가 없어. 김씨 아줌마도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마당의 국화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어요. 순애는 마음속으로 한나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만 힘들어질 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어르신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구두를 신고 머리도 단아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자신의 집과 명예를 되찾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김씨 아줌마와 박씨 할아버지, 최씨 할머니가 일찍부터 순애의 집 앞에 모였어요. 네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용기를 북돋우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기는 날이야. 김씨 아줌마가 힘주어 말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몇몇 이웃들도 순애를 응원하러 와주었어요. 심지어 영상을 제공해준 청년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사실에 순애는 감동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판사석과 증인석, 그리고 방청석까지 모든 것이 순애에게는 낯설고 무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옆에서 괜찮아요, 할머니. 우리가 준비한 증거가 충분해요라고 격려해 주어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잠시 후 한나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들어온 한나는 예전에 밝고 친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한나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피고 김민정은 가짜 신분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핑계 삼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설명으로 서류에 서명하게 하여 무단으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한나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는 단순히 중개 역할을 했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자발적이라니 자신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임을 당했는지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이때 순애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이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대형 화면에 한나가 무료예요. 완전 무료예요라고 반복하며 도장을 찍게 유도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순애는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한나의 친절한 미소와 달콤한 말들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게 이제야 확실해졌어요. 다음으로 지문 감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귤 상자 포장지에서 발견된 지문이 피고의 것과 일치합니다. 감정사의 말에 한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순애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마워했던 귤이 한나의 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증인 신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애가 증인석에 섰을 때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어요. 피해자는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고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순애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단순한 건강검진 동의서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대출 서류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서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순애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한나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신 건가요? 순애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한나 씨가 단순한 서류라고 설명해 주셔서 믿었습니다. 그럼 피고를 믿고 서명한 것 아닙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순애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이용해서 속인 거잖아요. 그렇게 친절하게 굴면서 우리를 기만한 거라고요. 순애의 절규 같은 외침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박 씨 할아버지와 최 씨 할머니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쳐 속임을 당했다고 증언했어요. 특히 최 씨 할머니는 평생 모은 집을 잃을 뻔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한나가 최후 진술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법정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순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한나의 눈에 미안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다시 차갑게 변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동의하신 거예요. 저는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한나는 끝까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왔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니.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김민정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고령자들을 기만하여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노린 비열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피고 김민정에게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순애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남편한테 면목이 서네.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의가 승리했고 자신들의 집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순애의 손을 꼭 잡으며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라고 외쳤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순애는 한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한나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순애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았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순애의 집은 무사히 지켜졌고 허위 계약으로 잡혀있던 담보도 모두 해제되었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당의 국화꽃들이 더욱 곱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며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여보, 우리 집 지켰어요. 고마워요. 순애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국화꽃이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읍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머니, 마을회관에서 노인 사기 예방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처럼 직접 경험하신 분이 말씀해 주시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승낙했습니다. 강연날 마을회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인근 마을 어르신들까지 오셔서 자리가 꽉 찼습니다. 순애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기를 당할 뻔했던 장순애입니다. 순애가 인사하자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저를 속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순애의 솔직한 고백에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애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이라는 달콤한 제안부터 시작해서 한나의 친절한 관심, 그리고 마지막에 받게 된 경매 통지서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누군가 공짜라고 강조하면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반드시 의심해 보세요. 순애의 말에 어르신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두르게 하거나 압박하면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꼭 상의해 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강연이 끝나자 많은 어르신들이 순애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조심해야 할 점을 잘 알았어요. 우리도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순애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마당에서 김씨 아줌마와 함께 차를 마셨어요. 순애야, 오늘 강연 정말 잘했어. 다들 감동받더라.
김씨 아줌마의 칭찬에 순애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하게 되네. 순애는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이 나처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했어. 그 후로 순애는 정기적으로 마을회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젊은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 강연 듣고 사기 안 당하셨어요. 고마워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순애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여러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순애는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직접 만든 떡을 나눠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떡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떡을 받아들었어요.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순애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지만 진심은 나눌 수 있다. 순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나에게 속았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이들과 부모들이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순애는 홀로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예전 같으면 외로웠을 텐데 이제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국화꽃이 만발해 있었고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순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심어준 나무들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도 강연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웃시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순애의 강연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초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순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우리 집도 지켰고 다른 분들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순애는 이제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집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이웃들이 있는 것도,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모든 것이 고마웠어요. 한나에게 당했던 아픈 경험조차도 이제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창 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어요. 순애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국화에 물을 주고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남편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히 잠든 기와집 마당에서 국화꽃들이 밤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평화로운 숨소리와 함께 또 하루가 조용히 막을 내렸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